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3월 1일 일요일 7시 33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주말 내내 미국과 이란 전쟁 뉴스 때문에 다들 걱정들 많으시죠? 일단 당장 화요일에 우리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이 휴일인데도 마음 편히 지금 모시고 고민하시는 거를 제가 다 알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뚫어드리고자 제가 보는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매일 이렇게 시장 흐름 짚어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정말 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 전에 이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눌러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퍼뜨려줍니다. 시청 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쌍고점, 그래서 해지 종목을 준비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일단 아실 건데, 자, 그런데 일단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일단 이번 전쟁은 지난번 이 베네수엘라 전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베네수엘라 때는 목표가 이제 정해진 제한적인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위험은 낮고 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이란 전쟁은 이 국가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거라서 아주 이 고위험 고보상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오늘 다른 뉴스 보셨죠? 자, 하메네이가 죽었는데도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공습을 계속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란은 또 어떻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난리죠. 자, 제가 주목한 거는 이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사적으로는 말로만 위협을 했지 실제로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당장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일단 이 유가가 미친 듯이 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지 종목으로 이 흥구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운임료는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지금 대한해운과 페노시안 노래를 불렀던 거죠. 제가 전쟁을 한다고 2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뉴스를 보면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라고 댓글을 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아는 것과 이 대응을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 수많은 지금 정보를 가지고 과연 이 본인의 계좌에 살을 붙였냐, 지켰냐, 결국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처럼 이 수만 명이 보는 이 영상에서 일관성 있게, 자신 있게 미리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2월부터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미국장의 하락입니다. 그렇다고 이 국내 증시 상승을 제가 예측을 못했냐? 아니죠.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강세를 할 거다. 대장주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단단하게 잘 지켜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보라고 했던 게 해지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해지 종목. 지수가 하락할 때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이죠. 왜 이런 애가 중요하냐. 자,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기 전부터 얘네들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제가 이때 이 밴드가 생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수상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곡을 암시하는 거다. 왜? 해지 종목과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 변곡을 암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 잘 맞췄다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승장에서는 마냥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변동성은 존재하고 구간에서 해지를 하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죠, 이거. 리스크 관리를 하자. 자, 매수를 노려할 자리에서는 노려야죠. 하지만 이 조심해야 될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조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 국장을 보기 전에 미국장 차트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 시장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패권 국가의 흐름을 읽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2013년도부터 쭉 상승을 해왔어요. 그런데 상승을 할 때마다 조정은 발생했습니다. 15년도 초창기에는 당연히 들어온 자금이 적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폭도 적죠. 하지만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죠? 변동성이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변동성. 형태는 다양해요. 옆으로 퍼지는 2번 구간은 확장형의 패턴이 나왔고, 3번에 대한 구간은 지그재그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4번에 대한 구간은 V자 반등의 형태가 나왔고요. 자, 이번 하락 파동도 물론 조금을 더 지켜봐야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과거 이 중동에 대한 전쟁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쟁은 항상 뭐였냐면 일시적 악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악재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부 리스크를 겪어봐서 다들 잘 아시죠? 일시적인 악재라는 것, 항상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 하지만 이 변동성 악재이기 때문에 4번의 그림처럼 급하게 뺐다가 급반등 확률이 아주 높다. 자, 바로 이겁니다. 급반등. 반등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반등이 진행이 되니까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코프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이번 이 조정은 에코프로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 자, 그게 또 하나의 주퍼가 되고 세력이 돼서 이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일단 중요한 수급이 발생했죠. 자, 뭐냐면 이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죠. 무려 7조 3천억이나 순매수를 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이건. 예, 역대급 기록이에요, 역대급. 이게 처음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록이 나오기 전에 또 이 역대급 매수를 했던 그 시기가 있었죠. 이게 언제였냐면은, 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멀리 가서 2011년도 1월 11일. 저는 아직 잊지도 않아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동학개미 운동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 동학개미 운동의 이 정점을 만들었던 그 기록이 약 5조였습니다. 5조. 그때 개인들은 대부분 이 삼성전자를 샀죠. 근데 이 11월 11일 역대급 매수했던 자리가 어때요? 모두가 환호하던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 뒤로 시장이 조정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날이 최고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흐름이 비슷해요. 그 동학 개미 운동이 진행이 됐을 때 처음에 뭐 이럴 때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시장을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개인들에게 수익을 줬다. 그런데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이 환호하는 개인들에게 주포들이 이 역대급 꼭대기 자리에서 물량을 전부 다 넘기고 그 뒤로 조정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보자고요.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런데 현재 시장이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더 엄청난 각도의 상승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삼성전자의 포물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죠? 금차트입니다, 금차트.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 그거보다 더 커요, 각도가. 그 뒤에 이 금이 최고점을 찍고 뭐가 발생이 됐냐면은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급락. 이 급락이 발생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한번 해드렸죠. 제가 보통 이 3일 빨라요. 그래서 일단 이 삼거래일은 좀 조심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시장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들은 그런데 코스닥은 또 팔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 자, 그러면서 기관과 외에는 뭐 했죠? 코스닥을 매수를 했죠. 이 흐름이 얼마 전에도 발생이 됐던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우상향 조정파를 볼 때 이때 있죠. 코스피가 좀 주춤할 때 그때 이제 코스닥이 강세가 나온 겁니다. 이때가. 즉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코스닥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이 1999년도 이 IT 버블 때 있죠. 이때도 나왔던 흐름인데 어땠냐면, 자, 우량주가 먼저 상승을 해주면서 주춤하던 그 시기에 그 수많은 자금들이 투자처를 읽다 보니까 발생했던 게 이 코스피가 좀 쉬어가면서 그 자금들이 전부 코스닥으로 쏠린 겁니다. 그때 이제 IT 버블이 발생되면서 코스닥만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물론 첫 급락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지죠, 유지. 하지만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가 나왔다고요? 엄청난 시장에 대한 폭등이 발생했다고 했죠. 뭐가요? 코스닥이요. 그럼 뭐가 갑니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자리를 지금 제가 보고 있냐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볼게요. 이 맥점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프로에 대한 맥점을 짚어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매도가 발생이 되면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동 평균선에 대한 대응. 근데 이게 뭐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매수를 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부라도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 기회가 조만간에 올 거다. 자, 그 시기가 오면은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나 유리기판 쪽 있죠. 이런 애들이 더 상승을 더 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올 수 있다. 제가 말했던 태성도 지금 며칠 동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말했던 이 한농화성도 지금도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도 30% 올라갔고요. 태성 같은 경우도 저점 다지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만 해서 18%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코프로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이런 기회를 자주 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동안 이 올라온 상승을 좀 지켜만 보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이번에 이 매수 극점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저 맥점코치와 함께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맥점 밴드에서 이 매수에 대한 자리가 올 때 그때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서 이런 과열 자리 올 때 있죠. 이런 과열 자리가 올 때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둔다는 거죠. 자, 제 포지션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이때부터죠. 지금 이 에코프로 98%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끌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페노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펜오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펜오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과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야 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펜오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펜오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